저는 그냥 미친 애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를. 쉬는 날이 1도 없는 거예요. 하루에 막 방송 막 3-4개씩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잠자는 시간을 좀 아까워해요. 오늘도 한 2시간 자고 온 것 같아요. 1년 반 전에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했었어요. 한 46시간 정도 물까지 금식을 한 상황에서 마취가 깨자마자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입인실에 있습니다. 들어갔더니 수술대 위에 앉으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허리를 구부리고 앉으래요. 조바심이 나요. 갑자기 막 심장이 빨리 뛰고 답답해지면서 얹힌 것처럼 답답해지면서 정말 1시간이라도 쉬는 시간이 있으면 불안해져요, 사람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네. 깜짝 놀랐는데 정말 수술하고 바로 직후에 라이브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그거 큰 수술인데. 네, 정형외과에서는 그러니까. 좀 영순위로 위험하고 네네. 제일 힘든 네.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잘 못 걷고 쉬어야 되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근데 그땐 좀 쉬셨어요? 이 인공관절, 특히 고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아예 걸을 수가 없어요. 저는 3일 만에 걸었어요. 에? 3일 만에 걸었어요. 에? 네. 갑자기 좀 두려워지더라고요. 내가 비록 아파서 지금 쉬고 있지만 잊혀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갑자기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워커를 가져와서 간호사 선생님들 몰래 새벽 내내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고관절 수술할 정도였으면은 그 전에는 병원을 안 가봤어요? 저희 옆집에 이제 좀 도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전거 도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제 차가 있으니까 블랙박스 협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냐고? 네, 그래가지고 블랙박스 영상을 옮기는데 제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왜? 본인이? 네. 푸졌다.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는 제 뒷모습을 처음 봤는데 다리가 저는 수준이 아니라 끄떡끄떡거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진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아픈 줄을 그냥 아프다. 그냥 언젠가 병원 가면 좀 쉴 때 병원 가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딱 그래서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죠. 병원에서 갔는데 뭐래요? 괴사. 요 정도면은 그냥 어디 이런 데 탁 치더라도 뼈가 그쵸. 으스러질 네, 정도고 네. 또는 여기서 진짜 더 늦게 왔으면 평생 휠체어나 전에는 이런 일 때문에 사망할 수도 사망까지 있고. 간다라는 네네. 얘기도 듣죠. 네네. 생명, 건강, 꼭 필요한 휴식을 다 뒤로 하고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워커홀릭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홀릭이라는 거는 게 좋은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워커홀릭 좋은 네, 뜻이 아니에요? 네. 이 워커홀릭스를요. 사실 잘 포장되어 있는 심리적, 정신적인 문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일을 좋아해서 하는 것처럼 마치 보이지만 일을 안 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을 강박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 막내 동생이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희를 또 이제 돌봐주시게 왜냐면 너무 어렸어가지고 근데 또 할머니가 1년도 안 되셔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빠는 이제 지방으로 비수도권으로 이제 일을 가시고 저희끼리만 이제 셋이 살았죠. 애들 뭐 씻기고 학교 보내고 네. 갔다 오면 밥해 먹이고 그러니까 그때 어르신들이 저만 보면 그랬어요. 아이고 애가 애를 키운다. 애가 애를 그렇지. 키워서 포대기 이렇게 싸가지고 업고 다니고 애들 그랬던 것 같아요. 생활비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빠가 이제 보내주시는데 그것도 이제 한참 모자랐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달에 3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3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옛날에 기름 보일러였거든요. 돈 3만 원으로 절대 낼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도 그 기름값을 기억을 해요. 그냥 막 애들 다 안고 잤던 것 같아요. 그냥 애들 다 안고 자고 동생들이 알림장 가져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준비물. 그거 없는데 이것도 알림장을 가져오면은 친구 집에 가서 제 친구 집에 가서 저 어머니 죄송한데 뭐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뭐 할 수 있을까요? 해서 뭐 준비물 챙겨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뭐 자는 거 뭐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었을 정도였고 네. 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 애들이라고 놀려가지고 밥을 못 먹겠다고 뭐 나한테 뭐 냄새 난다 막 이런 때마다 막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저는 그런 걸 다 괜찮은데 왜 우리 애들한테 이러지? 그런 게 너무 컸었고 그냥 매일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제발 그냥 저만 가난하게 해주세요. 제발. 저는 괜찮은데 우리 동생들만 어떻게 좀 학교 잘 다닐 수 있고 좀 먹는 것만 문제 없도록 해주시고 저는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맨날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풍자 씨 말씀하시는 거는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네. 나만 가난하게 해주세요. 내가 힘들더라도 우리 애들만큼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마더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모 역할을 하는 거죠. 부모처럼 돌보고 이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상황도 이해하고 그러나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죠. 또 그렇다고 삶의 끈을 놓을 수도 없는 거고 동생은 돌봐야 하고 그때 감정을 설명을 하라고 하면 설명이 안 돼요. 저는. 그냥 어떻게 살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동생이 표현을 절대 안 하는 친구거든요.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생일날 편지를 쓴 거예요. 어른이란 이유로 뭔가 혼자서 참고 있는 거는 아닌지 걱정된다. 이러면서 글을 쓰면서 마지막에 그냥 너는 내 엄마고 너는 내 아빠야. 이러면서 이제 글을 써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헛되지는 않았구나.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을 하고 막 이런 게 헛되지는 않았구나. 그냥 그 어렸을 때 그런 힘든 게 그냥 그 편지 하나로 다 끝나더라고요. 풍자 씨가 왜 이렇게 잠시도 쉬지를 못하고 오히려 쉬면 불안하고 이렇게 일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일에 매달릴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이유가 어릴 때 너무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궁핍했네요. 그리고 그 동생들한테 그것을 주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좀 움직이고 내가 하면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불안해요. 네.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갈 것 같아서. 그런 자신으로만 있을 때 편안하시고 진정 나 풍자라는 사람은 뭘 원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거는 잘 못 돌보시는 것 같아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오시는 것 때문에 좀 섭섭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으셨어요? 아버님한테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나 그런 거는 없으셨나요?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아빠도 이제 지방에서 일을 하고 계셨지만 6개월에 한 번 또는 8개월에 한 번, 1년 만에 한 번 보는 이유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가지고 꼬질꼬질하고 깨질이하고 애들 못 먹어가지고 볼 때마다 말라있고 그러니까 아빠도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아빠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가지고 어렸을 때도 크게 원망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꼬질꼬질한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이거는 자식과 아버지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부모로부터 그냥 너무나 본능적으로 당연히 받고 싶은 사랑들이 있어요. 사랑, 보호, 필요할 때 위로해주고 외로울 때 옆에 있어주고 이런 걸 너무 못 받으면 이 부분에 구멍이 생겨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아픈 부분이 있다면 마음이 사실은 그 지점으로 가서 그 아픈 부분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내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런 과정을 겪었구나라는 걸 잘 이해해야 진정 약간 회복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거든요. 이게 내면의 성숙이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이 직면을 해서 성장을 해나가는 단계에서는 일시적으로 어떨 땐 서운하죠. 부모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을까. 부모한테 원망의 마음도 살짝 들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살짝 들어요. 근데 우리 풍자 씨가 이걸 직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있는 너무나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끼는 서운함과 원망의 마음마저도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리액션 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반동 형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한편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나는 그때 너무 어린아이였어요. 나도 어떨 땐 두고 나가고 싶었어요. 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좀 가끔 와서 돌봐주시지. 너무 서운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라는 거를 직면하지 못하면 그 마음 안에 있는 살짝살짝 드는 그 원망의 마음과 서운함이
드러나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 정말 깊은 속을 못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일을 안 할 때는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막 쉴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못 쉬겠어요. 왜 못 쉬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쉬면 죄책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데뷔가 지금 16년 차인데 그럼 그동안 그러니까 쉼 없이 달려오신 거예요? 쉼 없이 못 달리죠. 왜냐면 작품이 없으면 강제 그러니까. 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딴 자격증이 막 뭐 수제청 만들기 마스터하고 뭐 요리 자격증도 따보고 뭐 비누 공방 가서 비누도 배우고 막 이런 시간들을 막 이렇게 채웠었거든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뭔가를 꼭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should be, Should be. I should be,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should be complex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열심히 사는 건 너무 좋죠. 우리 열심히 살아야죠. 그리고 열심히 살 때 계획이 있는 것도 좋긴 좋아요. 이제 그걸 넘어서서 뭔가 타이트하게 계획을 탁탁탁탁 세워서 그것대로 탁탁탁탁 움직이고 빈틈이 있으면 안 되고 뭔가 계속 생산적인 걸 배우고 뭔가를 하고 이러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문제인 거죠. 이런 거를 경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떠세요? 보라 씨는 조금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산이라는 단어가 좀 와닿는데 뭔가 이 하루 안에 내가 뭔가 어제보다 더 나아진 게 있을까? 근데 그걸 하루 단위로 쪼개요? 네. 하루 내가 오늘 뭔가를 했을까? 뭔가 과제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이 과제를 내가 수행을 했을까? 그리고 자기 전에 뭔가 하나라도 했으면 편하게 자는 거예요. 제가 올해 초에 이제 그 스토어를 열었어요. 온라인 스토어를. 사업을 하셨어요? 네. 그 어릴 때 꿈이 그 장사하는 게 너무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30이 넘고 눈 뜨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33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35이 보이고 5 넘으면 금방 40 될 것 같고 해가지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막 부랴부랴 만들어서 그러니까 장사를 해야 되겠다. 네. 내가 나중에 좀 궁금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이모가 저희 집에 광어 초밥을 사오셨어요. 근데 그 광어 초밥이 막 고급 광어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마트에서 파는 그냥 만만원짜리 그런 광어였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 처음 광어를 먹고 들었던 생각이 이걸 팔아야겠다. 이거였어요. 근데 아이가 그런 생각을 잘 안 하지 않나요? 4학년 때. 네. 텔레비전 같은 것도 멀쩡 그냥 다 뜯어서 다시 조립하고 막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은 헐, TV를 팔아야겠다. 망가진 우산을 고치면서도 우산을 팔아야겠다. 항상 그 CEO? 이게 항상 제 마음속에 한켠에 진짜 콩알만큼 있었어요. 이렇게 장사를 어릴 때부터 생각했다면 집안이 좀 원래 이렇게 조금 장사에 피가 흐르거나 좀 그렇습니까? 네, 맞아요. 네. 저희 부모님께서 꽤 오랫동안 식당 장사하셨거든요. 네. 요식업.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저도 부모님이 장사를 되게 오래 하셨어요. 근데 오히려 저는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저거는 함부로 못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걸 보면서 하고 싶었어요. 이제 저희 부모님이 가는 식당에 가도 들었던 생각이 이건 원가가 얼마일까? 완전 사업가 마인드네. 얼마에 띄우는 거지? 이거 가격이 맞을까? 다른 식당 가서도 메뉴판 보고 여기는 이 가격이 맞나? 약간 이런 생각들? 궁극적으로 보라 씨가 좀 이루고 싶은 거는 어떤 것들이에요? 돈? 돈이 많아지고 싶다 이것보다는 자원이 있으면 이 자원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했고 좋은 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뒷받쳐주는 자본이 있어야겠다. 돈을 벌러 나도 나가봐야겠다. 해가지고 뛰어든 것도 있어요. 초아 씨는 가수인 걸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왜 가수다움이란 기준점을 또 세우는 거지? 뭔가 이런 거죠. 이게 커버 유튜버들 분들 요즘에 가수가 아닌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네, 되게 많은데 제 걸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약간 이 가수랑 똑같이 흉내를 내버리면은 원곡을 듣지 제 노래를 안 들을 것이며 그리고 또 너무 이게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들을 것이고 적당히 저의 색깔이 있으면서 약간 다른 해석이 있어야 이거를 들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초아 씨가 혹시 네, 그런 그 기준을 네. 잘 해내는 거라고 기준 삼으세요? 잘 해내는 거, 잘. 모든 걸 다 잘하고 싶은. 그래도 뭔가 좀 뭐든지 좀 잘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내가 조금 뭐 약간 안타깝기도 하고 들으면서 어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으냐 하면요. 네네. 이 잘이라는 거는 네. 한도 끝도 없거든요. 맞아요. 이 잘이라고 하는 기준은 약간 중요한 거하고 덜 중요한 게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잘해야지 이러면서 노래는 뭐 혜은이 선생님처럼 해야 되고 또 얼굴은 우리 또 초아 씨처럼 예뻐야 되고 연기는 윤지 씨처럼 해야 되고 개그는 또 나래처럼 해야 되고 이렇게 잘의 기준을 삼으면 한도 끝도 없어. 팔 디딜 곳이 없는데 근데 너무 이게 그렇긴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거를 다 갖다 놓고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선택받는 느낌? 약간 직업의 특성상 더 네, 물론 심해진 게. 물론 이해하죠. 네. 물론 이해하는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매우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주관적인 기준, 특히 내가 나를 보는 잣대가 있어요. 네. 이게 자의식이라고 해요. 네. 내가 나를 보는 생각이 기준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 녹화를 너무 화기애애하게 잘했어요. 근데 본 방송에 나가면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돌려서 또 봐요. 내가 이걸 잘 못한 것 같아. 그러면서 샤워하면서 또 곱씹어요.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그 말 이렇게 말하지 말걸. 네, 이런 분들은 아무도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도 본인이 언제나 본인을 바라보는 기준이나 잣대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당하면 매우 자기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언제나 반성도 하고 고쳐나가고 근데 이 잣대가 너무 높으면 언제나 마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듯이 언제나 이렇게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내 탓인 것 같고 내 책임인 것 같은데 막 허우적거리고 있거든요. 초아 씨는 초아 씨가 초아 씨를 바라보는 기준 자체는 되게 높아요. 이게 무슨 잘난 척이 아니라 네. 이 정도는 해야 내가 좀 제대로 해낸 것 같고 맞아요, 이 정도는 맞아요. 해야 내가 만족감을 맞아요. 느낀다는 기준이 네. 이 정도인 사람은 아이 됐어 잘했지 뭐 이거라면 초아 씨는 여기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가야지만 네. 내가 좀 제대로 해낸 것 같고 만족감을 느껴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맞아요. 근데 최선을 다해도 여기까지 못 갈 때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때 괴로우신 거예요. 맞아요, 본인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옛날에 발전을 시키다가 그만두기 직전에는 조금 더 예민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좀 있고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러면서 이제 포기 그때 딱 끊긴 것 같아요. 그때 순간에 이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닐 것 같아. 내가 봐도 내가 방송 딱신 네, 내가 네. 만약 객관적으로 TV를 봤었을 때도 막 신인들 나왔을 때 그런 걸 보면서 그냥 그때 다 듣는 것도 의미가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마지막에 들더라고. 완벽주의인 분들은요. 본인이 세워놓은 기준을 100이라고 네. 우리가 한번 기준하면 네네. 100만큼 하지 않으면 네. 99도 0과 같다고 생각해요. 무슨 느낌인지. 네, all 아니면 none이에요. 언제나 본인이 기준하는 100을 all로 삼고 그거 아니면 다 none이야. 그러니까 100이라는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굉장히 쉽게 포기해요. 완전히 나동거라지고 손을 탁 놔버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닌가요?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의 특성이 좀 그래요. 초아 씨가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기준을 100을 삼는 면이 있는데 인생은 60일 때도 있고 45일 때도 있고 10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일 때도 있어요. 네, 마이너스 100일 때도 있는데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건 쉬운 노래니까 10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그러니까 달리는
화마차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달려도 네. 너무 달린다. 그래서 잘 달리고 있는데 또 뒤에서 불을 지피는 거죠. 더 빨리 달려! 뭐 이렇게 야 불을 지펴라 이러니까 활활 타는 거죠. 타다가 다 타고 나면 쟤만 남아요. 쟤만 남으니까 그때는 나동그라지는 거죠. 그때 번아웃이라고 해요. 다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마 초아 씨가 네. 다 일을 그만두고 좀 그렇게 좀 쉬었을 때가 어쩌면 그 번아웃된 상태가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요. 저도 그 용어를 예전에 몰랐는데 그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근데 맞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만으로 딱 30년이 딱 넘어갔어요. 의사 생활. 그래서 만 30년, 그러니까 31년째거든요. 혹자는 저한테 워크홀릭스라고 얘기를 해요.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니까요. 저는 손살에 치거든. 저 워크홀릭스 아니라고. 워크홀릭스인데? 완전. 워크홀릭스라고 보시죠. 근데 워크홀릭스와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요. 워크홀릭스는 일을 안 할 때 안 편안해요. 불안하고 오히려 일을 하고 일을 계속 찾아야지만 자기가 편안해요. 쉬는 것은 이콜 굉장히 생산적이지 않고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내가 인형인간 같고 생산적이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무능한 것 같고 이런 생각으로 해서 괴로운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안에 있는 다양한 아픔과 다양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는 거죠. 수긍이라고 하죠. 이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냥 수긍. 네.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했지만 나는 어떨 때는 우리 부모 굉장히 미웠던 적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떨 때는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다양한 마음을 본인이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그게 어쩌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첫걸음인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정말 네. 뭐 이렇게 밤을 새고 얘기해도 네. 결론 내리기가 어려울 만큼 그러니까 참 조금 중요한, 철학적이고. 중요한 주제이고 지금 이제 중요한 청년들이 너무너무 고민하는 주제이고 우리 초아 씨도 그런 네. 아주 중요한 주제를 잘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다 우리의 모두의 삶에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이야기고 네. 이제 초아 씨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자신을 좀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 초아 씨가 언제나 잘 아주 누가 봐도 칭찬할 박수 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아도 우리 초아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네. 초아는 둘도 없습니다. 이거 자체가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